손세이셔널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로 시즌 8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소니의 환상적인 원샷 원킬 능력에 토트넘도 웃었습니다. 토트넘은 28일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시즌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개막 후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리그 8승째를 신고하며 단독 선두 자리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클린시트 게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2경기 연속골에 이어 리그 8호 골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제치고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와는 한 골차로 좁혔습니다. 토트넘은 골키퍼 비카리오를 시작으로 포로, 로메로, 반더벤, 데이비스, 비수마, 사르, 메디슨, 클로셉스키, 손흥민, 히샤를리송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전반은 다소 답답했는데요. 토트넘은 크리스털 팰리스의 밀착 수비에 막혀 골 점유율에서 앞서고도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우도지가 빠진 좌측 공격이 조금 답답했는데요. 전반 5분 데이비스와 히샤를리송이 연계를 통해 전진하려 했지만 곧바로 워드와 휴즈의 수비에 걸리며 역습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전반 6분 아예우, 7분 에드와르에게 유효슈팅을 허용했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에 간신히 0대0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역시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유효슈팅이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볼이 전달되지 않았고 메디슨과 히샤를리송의 패스 역시 부정확했습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력한 중원 싸움 그리고 압박에 결국 전반 내내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0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측면 수비를 공략한 토트넘은 메디슨의 강한 크로스를 워드가 잘못 걷어내며 자책골을 기록해 결국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추가골도 금방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원샷 원킬의 킬러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하페사르가 오른쪽 후방에서 왼쪽으로 긴 전환 패스를 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좀처럼 팰리스의 수비진을 흔들지 못하던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과 메디슨의 월패스로 왼쪽 공간을 허문 뒤 존슨이 손흥민에게 컷백을 내줬습니다. 상대 골문을 노리며 부지런히 전방 압박을 가하던 손흥민은 존슨의 컷백 패스를 논스톱 슛으로 팰리스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의 슛이 이날 토트넘의 유일한 유효슛이었습니다. 단,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아예우에게 실점하며 클린시트 게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예우의 핸들링 반칙으로 골이 취소되는 듯했으나 VAR 결과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심지어 경기 종료 직전 동점 위기까지 맞이했으나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승리를 지켜내며 10경기 무패 행진, 단독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의 평점에서 7.3점을 기록해 양팀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이후 손흥민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브레넌 존슨은 평점 6.9점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책골을 이끈 메디슨은 평점 6.7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선수 중에선 비수마가 평점 7.2점을 기록해 손흥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얻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선 7.3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메디슨이 평점 7.5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한 가운데 손흥민은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유효슈팅 1개를 골로 만들며 원샷 원킬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후반 21분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의 도움을 받아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상대의 견제에 고전하던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첫 슈팅 기회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키패스도 1회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 85%로 동료에게 20회를 전달했습니다. 드리블 1회 성공도 기록했습니다. 기록의 양이 크진 않지만 79분을 소화한 상대 원톱, 오드손 에드와르의 패스 성공이 단 8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손흥민이 훨씬 공을 자주 잡으며 동료들의 공격 작업을 도왔습니다. 팰리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아예우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은 경기 종료까지 한 점 차 리드를 유지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BBC를 통해 손흥민은 진짜 슈퍼스타라면서 토트넘은 정말 훌륭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제임스 메디슨의 뛰어난 발놀림에 이어 환상적인 패스가 이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올 시즌 토트넘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또 손흥민은 전방에서 절대 놓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이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토트넘의 특별한 1위 기록을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토트넘은 PL 1위로 승점 차이가 5점 나고 있다. 이는 토트넘이 마지막 리그 우승 시즌인 1960-61 시즌 마지막 날 2위와 승점 8점 차이가 난 뒤로 가장 큰 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31,636명이 참여한 팬투표에서 60.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MOM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메디슨이 26.6%의 표를 얻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날 벤치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었는데요. 바로 십자인대 파열 부상에서 돌아온 로드리고 벤탄쿠르였습니다. 벤탄쿠르는 20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돼 토트넘의 상승세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쿨루셉스키와 함께 엄청난 공헌도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4위 등극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2022-23 시즌에도 벤탄쿠르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함께 토트넘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릎이 꺾이면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8개월 만에 돌아온 벤탄쿠르는 이날 후반 45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경기 후 결승골을 넣고 가장 기뻐해야 할 주장 손흥민은 개인의 기쁨보다는 8개월 만에 돌아온 벤탄쿠르를 껴안으며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선수들 모두 달려가 벤탄쿠르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벤탄쿠르도 동료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고 팬들 앞에서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수술과 재활을 이기고 8개월 만에 돌아온 것을 팬들은 반겼고 선수들이 승리 혹은 개인의 득점 기쁨 이상으로 벤탄쿠르의 복귀를 축하해주는 모습은 토트넘이 왜 올 시즌 개막 10경기 무패팀인지 알 수 있는 팀 분위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의 활약에 또 한 번 엄지를 건네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호날두가 있었다. 손흥민은 윙어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항상 손흥민을 보면서 정말로 훌륭한 피니셔라고 생각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미쳤고 중앙에서 뛸 정도로 손흥민이 충분히 영리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손흥민을 맨유 일기 시절 호날두와 비교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선호도와 별개로 호날두는 맨유 일기 시절부터 전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호날두는 맨유로 이적했을 때만 해도 윙어였는데요. 최근 흐름만 해도 윙어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게 당연했지만 당시만 해도 피에르는 정통적인 윙어 스타일의 선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호날두 같은 성향의 윙어가 많지 않았는데요. 점차 성장하면서 호날두는 윙어지만 동시에 뛰어난 득점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은 호날두의 뛰어난 득점력을 활용하고자 호날두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박지성, 웨인 루니, 카를로스 테베스 같은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술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호날두의 득점력이 폭발한 시기가 이때였는데요. 2006-7 시즌 리그에서 처음으로 10골 이상을 터뜨린 호날두는 2007-8 시즌에 폭발했습니다. 2007-8 시즌에는 맨유의 유럽 정복을 만들어낸 주역이었습니다. 리그에서만 31골을 터뜨리면서 호날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맨유의 PL,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난 호날두는 커리어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리오넬 메시와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호날두가 2008년에 수상한 발롱도르가 마지막 PL 출신 발롱도르인데요. 호날두는 레알로 이적한 뒤에는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서 전형적인 득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윙어였지만 2018-19 시즌부터는 팀의 득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2021-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손흥민은 미친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항상 손흥민의 프로 정신을 좋아한다. 그의 압박을 보면 수비적인 면에서 바로 압박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손흥민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 중 하나였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손흥민의 수비적인 기여도 역시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